딸기 아보가노, 안녕하십니까. 아보가노 농장입니다. 오늘은 4월 10일이네요 엊그제 제가 동영상을 올리고 지금 한 이틀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지금 이제 마무리가 다 됐습니다. 평상시 모아놓은 농장은 평상시대로 딸기를 수확하고 포장을 하고 또 육묘 관리하고 있고요. 다른 건 아니고 어제 그제 4월 5일 정식한 그 재배동 이제 그 어미묘를 심고 나서 나중에 그 자묘를 받는 포트에 상토를 채우는 작업을 이제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딸기 교육을 받을 때 소독을 상당히 이렇게 중요시하고 또 강조되는 부분인데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딸기는 본포 배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상토를 한번 보충을 하고 한 작기에 심고 나면 그 배지를 새로 갈 수 있는 환경이 안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어렵고 또 그게 이제 경제적인 부분, 그 다음 인력 부분, 그리고 평균적으로 상토 관리를 잘하면 몇 년까지 아무 이상 없이 잘 사용하는 농장주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본포 배지 소독은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제자리 삽목 하시는 제자리 육묘나 직삽하시는 분이 아닌 이상은 한 작기가 끝나면 우리가 소독을 하고 또 태양열 소독을 하고 약재 소독을 할 때 반드시 제가 경험한 바로는 소이킹 소독을 하는 게 가장 효과가 좋았던 것 같고, 그 다음 문제가 모종이에요. 이제 유익모를 하시는 분들은 똑같이 어미묘 배지를 우리가 교환을 해주느냐 안 해주냐 이 문제에 대해서 예전 같으면 1년 쓰고 또 소독 조금 하고 2년 쓰고 해도 크게 모종을 키우는데 힘들진 않았는데, 이제 환경 조건이나 여러 가지 이제 기후 변화나 이런 걸로 인해서 제가 살고 있는 하동 옥중 지역은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미묘 배지는 육묘 자가육묘를 할 경우 유인모를 하는 경우에 1년에 한 번 갈아요. 왜냐하면 그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금액적인 부분을 생각했을 때는 당연히 2, 3년 쓰는 게 좋은데, 그렇게 했을 때 과연 그 배지에 있는 상토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그 어려움에 또 여러 충이나 균 이런 걸로 인해서 작물이 잘 자라지 못하고 좀 모종이 죽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대체적으로 경제적인 부분을 약간 부담을 하더라도 1년에 상토를 한 번씩 다 가는 분위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어미모 배지 같은 경우는 지금도 잘 하시는 분들은 2년 3년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본포 우리가 9월달에 정식하는 재배동 배지보다 소독하는 것보다 더 신중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모종이 육묘가 딸기 농사의 90% 이상을 80% 90% 이상을 차지한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더 요거는 소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소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온도가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 유리하지는 않아요. 여름 같은 경우에는 그 온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소독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유리한데, 그래서 새 상토로 바꾸는 게 좀 맞는 것 같고, 왜냐면 안전하게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딱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겨울모를 키우고 있는 그 모종, 거기에 있는 상토, 그 모종밭 거기에서 어느 정도의 방제가 되고 그 모종도 새 상토를 채워서
우리가 런너를 삽목을 해서 키웠던 거라고 생각을 하면 병반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땅에 심는 것보다는 공중에 띄워서 땅에서 올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병균들, 선충이나 뭐 푸사리움, 뭐 시드름, 역병 이런 거를 분리를 시키자는 개념에서 벤치 육모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전하게 땅에 심는 것보다는 그 부분을 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벤치 육묘를 하는 거고, 그럼 거기에서 병반이 없다고 가정을 하고, 또 육묘장 어미묘 부분에 새상토를 새로 교환을 하면 이 부분에도 병반이 없다고 가정을 하면 이제 기본 조건이 두 가지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뭐 균, 충 이런 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 되게 보면 교육을 받으면 3월 달에부터 막 뭘 해라, 뭐 일주일 단위로 뭘 해라, 뭐 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해서 되게 보면 지금 제 유튜브 동영상에도 농사 지으신 지 한 뭐 4년에서 5년 되신 젊은 농장주 분께서 여러 가지 저한테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아까 말한 병반이 올 수 있는 환경 조건을 최대한 줄인 상태에서 시작을 하면 아무래도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지금 자본뿌리팔이나 탄저 요런 게 지금 올 수 있는 시기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굳이 그 약을 지금 방제를 일주일 단위, 10일 단위로 계속 해야 될까? 그 약을 한번 쳤을 때 효과가 어느 정도 될까? 이런 거 지속성 같은 거 잘 보고 판단을 했으면 좋겠고, 일단은 모종을 심으면 예를 들어서 작은뿌리파리 같은 경우에도 어떠 했을 때 원인이 있으면 이 작은뿌리파리가 오는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이 튼튼한 모가 오면 제공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이쪽에서 넘어왔을 때부터 모종에 상처가 났거나 뭐 어떠한 이유로 해서 병균이 올 수 있는 환경 조건을 만드는 상태에서 작은뿌리파리가 그 사이에 알을 낳아서 작은뿌리파리가 많은 그런 이제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런 모는 제가 봤을 땐 지금 빨리 교체를 하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약제 방제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시기가 작물을 심어 놓고, 제가 그때 말씀드린 조루간주를 왜 하냐면, 한 달 동안 틈나는 대로 조루간주를 하는 이유가 작물을 계속 봐주고 새뿌리를 나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계속 관찰이에요. 이게 조루를 들고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물론 작물을 보고 위로 좀 키워야겠다 하면 뭐 비료, 질소 인산가리가 어느 정도 비율이 많은, 뭐 예를 들어서 그 함량을 조절해 가지고 혼합비료를 주면서 같이 키우는 방법도 하나가 있지만, 작물을 보면서 아까 말한 약간 병균에 있거나 간염도 조금 모종이 다른 모종하고 똑같이 심어놨는데 속도가 다르거나 잎 색깔이 변하거나 이런 것들은 이거를 방제하는 거 이전에 앞서서 내 포식모가 충분히 있으면 이게 나중에 살려도 좋은 어미묘에서 좋은 우량묘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면 이모를 빨리 교체하는 작업을 지금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교체해주고 개초해줘서 아까 말한 병반이 없는 배지에 모종을 심어 놓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우리는 초세 관리, 뿌리 관리, 초기 한 달은 그렇게 중점을 두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 지금 앞서서 동영상하고 사진 몇 컷 보여드린 게 뭐냐면, 내일부터 이제 오전종으로 이제 수확을 하고 시간이 나는 대로 어미무에서 정상적인 런너가 나오기 전에 자묘에 상토 작업을 다 하는 게 나중에 일의 효율적인 부분에서 아주 좋기 때문에 시간도 훨씬 덜 들고, 그래서 그 상토를 채우기 전에 제가 소독을 한 부분을 영상으로 보내드렸어요. 근데 제가 10년 동안 그 자가육묘를 하면서 이 포트에 뭐
균이나 충으로 인해서 막 작물이 크게 잘못됐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었던 거죠. 물론 한 뭐 작기를 자기가 완전히 육묘를 망쳐가지고 막 뭐 탄저나 시드름으로 인해서 막 모종밭이 쑥대밭이 됐다 그랬을 때는 반드시 소독을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뭐 로스율이 5% 이내 정도 되는 사람들은 포트에서 뭐 어떠한 균이나 충 이런 병에 의한 뭐 작물이 잘못된 상황은 거의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할 부분인가, 그 이전에 아까 말한 그 부분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정 찝찝하다고 생각을 하면은 제가 그 영상이나 사진에 보여드린 것처럼 그게 일반 마트에서 파는 제일 싼 락스예요. 1.8리터 정도에 1,500원 정도 하는데, 그거 사가지고 물 우리 고래통 25말 500리터 기준 한 통 부어가지고 제가 지금 한 것처럼 물조루나 이런 걸로 한번 씻어낸다는 개념으로 그렇게 소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이나 이제 앞으로 그 씻어낸 포트 위에 상토를 채울 건데, 상토를 그러면 과연 어떻게 채우는 게 가장 효율적이었나, 이런 부분도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떤 사람은 꽉 눌러서 심어라, 상토를 꾹꾹 눌러서 담아라. 어떤 사람은 약간 숨을 기상 뭐 공국률을 따져서 뭐 상토가 너무 꽉꽉 눌리면 뿌리 내릴 때 힘이 든다, 그러니까 약간만 뭐 덮어줘라. 어떤 사람은 물을 줘서 내려가면 다시 채워라.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항상 이 영상을 찍으면서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농사는 정답은 없을 거예요. 아마 정답이 있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냥 이 사람이 잘못됐다, 이 사람이 잘됐다, 이걸 판단하기보다는 그냥 서로 차이가 있다라는 것만, 다르다라는 것만 우리가 인정을 해주고,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냐는 항상 기준이 되는 우리 교육 자료나 이런 데서 기준점을 찾으시고, 최종적으로 내가 작물을 키우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겠다 싶으면 선택을 하는 거고, 그 선택을 하기 전에는 많이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선택한 다음에는 모든 책임은 선택한 사람에게 책임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좀 했으면 좋겠고, 이제 딸기 농사를 짓다 보면 뭐 10년 농사를 지신 분이 있고 20년 되신 분이 있고 30년 된 분도 있고, 제가 지금 10년이 됐지만 제 주위에 있는 농사 2년 3년 된 친구한테도 배울 점이 있으면 저는 지금 배우고 있어요. 특히 제가 기계치기 때문에 기계 뭐 전기라든지 이런 거는 또 배울 점도 있고 배워야 되고, 그래서 농사 경력도 중요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모르는 부분들을 이 친구들을 또 다른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내가 잘 받아들여서 내가 작물을 키우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하나씩 그거를 활용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 그런 생각을 해보고, 지금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밤 온도가 아직까지는 모종이 크기에는 아주 추워요. 그래서 노지묘를 제가 아직 정식을 안 하고 있고, 지금 하우스 비가르묘 같은 경우에는 시간 보고 온도 보면 측창을 내려서 어느 정도 온도를 최대한 유지를 하려고 하지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육묘를 하시는 분들은 초기에 육묘 모종을 심어 놓고 어떠한 꼭 틀에 맞춰서 뭐 시기가 되면 약 방제도 중요하지만 일단 작물 잘 클 수 있게끔 초세 관리, 그리고 적정한 뿌리. 육묘는 이제 조금 있으면 육묘 시기가 이제 시작되면 모든 유튜브, 딸기와 관련된 유튜브에 이제 육묘할 때 이렇게 명량제나 뿌리 밝은제, 영양제 이걸 해서 주기적으로 이런 건 또 이제 콘텐츠들이 많이 나올 건데, 제가 장담을 하건데 그러면 다 농사 잘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쓰고도 잘 되는 분이 있고 안 되는 분이 있어요. 키포인트는 물입니다. 물 관리. 육묘는 물 관리예요. 물 관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좋은 육묘를 하느냐 못 하느냐,
그 물 관리가 잘 되는 상태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비료 관리. 적절하게 어떤 비료를 혼합을 해서 내가 처방을 잘 해가지고 작물에 물을 주면서 물과 함께 그 비료를 같이 공급해줘서 튼튼한 묘를 만드느냐 이거지. 뭐 아까 그런 말한 뭐 영양제나 이걸 하면 뭐 뿌리가 튼튼해지고 요런 거는 제가 봤을 때 아까 사람으로 치면 그냥 극약 처방, 딩겔 효과밖에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육묘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물 관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제 모종을 키우면서 물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런 부분도 시간이 나는 대로 제가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남은 작기 또 재배동에서는 재배 수확 잘 계획대로 하시고 종종 또 유튜브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만 촬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